여러분 폴라이프 왜 하시나요? This meeting is being recorded. 예,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이제 또 실질적인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컨택과 초대 그리고 후속 조치, 예,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거죠. 그것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면서 또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그게 그렇게 에,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고요. 그냥 마치 신기루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에, 당장 남편이 퇴직한 다음에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죽을 때까지 한 300만 원이 끊임없이 권리 수입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나, 그냥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저 같은 분 많으시죠? 예,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항상 통장에 솟는 셈처럼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 일단 더 큰 거 바라지도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폴라이프라는 이 그 거대한 회사가 여러분에게 계속 비전을 주면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의 꿈을 담는 용량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점점 이제 여러분의 꿈 리스트를 바꾸게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 300~400만 원, 내가 3년 안에 폴라이프를 통해서 3년 안에 아이디만 가도 나는 내 인생의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수입이 2배, 3배, 한 1,000만 원 정도 되면서, 야, 이게 진짜 장난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꿈의 크기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그 크기를 늘려 가실 수 있는 게 우리 폴라이프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시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브라질에 여행 갔을 때, 오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에 한의철 그 치과 원장님이 계신데, 문자를 저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나는 30년 이상 치과를 했지만 여전히 이빨 썩은 사람 입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시간의 자유를 못 내는데, 그렇게 멀리 여행도 그냥 8씩 다니시고 보름 이상 다니시고 너무 부럽다고. 예, 그래서 원장님도 뭐 돈도 있으니까 혼자 개인적으로 오셔도 되잖아요, 그랬는데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원장님 저기 매여 계신 거예요.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시간이 없고, 또 시간이 널널한 사람은 돈이 없고. 예, 그렇죠. 예, 지금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한국만 어려운 줄 알았더니 지금 전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금 진정이 돼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추이를 지켜보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폴라이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시장을 좀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4번째 모닝스쿨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시겠다고 모이셨잖아요. 예,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이 이제 새로운 시작이시지만, 이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1년 또는 3년, 4년, 5년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모든 분들이 저랑 함께 모닝스쿨을 시작할 때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폴라이프 하면서 지나온 거는 그냥 역사, 좋은 경험,
내가 가졌다 생각하고 지금 내가 컨택하는 사람도 지금부터 시작인 것처럼 여러분 자신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냥 초기 3개월로 돌아가시자고 했죠. 예.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또 여기서 안주하실 필요도 없고 지금부터 내가 새로 사인했어. 그래서 스폰서들과 함께 또 전옥사장과 함께 내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3명의 부사장을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1명밖에 찾지를 못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2명의 새로운 레그를 찾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2명이 있다. 그러면 1명의 레그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냥 초심으로 돌아가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 3개월로 돌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제가 조금 복습을 하면 첫째는 여러분이 이제 목표를 정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모닝스쿨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 후의 목표를 여러분이 좀 정하셔야 되고요. 내가 적어도 우리가 뭐 심지어 포장마차를 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봐야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가늠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이 폴라이프를 시작하신 분들은 1년의 목표를 정하시고 1년 동안 내가 어떤 변화를 가지시는 목표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이제 명단 작성하는 거 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다시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명단 노트를 다시 하나 작성을 하세요. 정말 나의 꿈을 이루어줄 굉장한 이 보물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명단 노트에 1번부터 계속 이름을 적어 나가세요. 이름을 적어 나가시고 그 최소 300명까지는 여러분이 적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명단이 없다고 그러시는 분들 여러분의 카톡에 있는 명단 그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일단은 하시고 그다음에 그걸 리스트업 하면서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전화할 사람 또 SNS로 접촉할 사람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월요일 날은 누구누구로부터 1번부터 뭐 10명 하실 건지 20명 하실 건지 30명 하실 건지 여러분이 그것도 정하셔야지 돼요. 무대뽀로 그냥 하시면 사업이 더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정한 사람을 월요일 날부터 하나씩 지우면서 내가 SNS나 전화로 접촉하시는 거. 그다음에 전화하면서 거기다가 메모를 남기시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의 메모를 남기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미팅하는 거예요. 뭐 나가서 미팅을 하든지 뭐 줌으로 초대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컨택을 해 보시는 거죠. 그다음에 3번째는 여러분의 그 오토십 소비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빌더를 조직해 나가는 거. 빌더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직을 해 나가시다 보면 여러분의 탄탄한 3단계가 완성이 될 겁니다. 4번째로는 이제 일할 사람 부사장을 찾는 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사장 찾을 때의 주의점은 첫째는 내 1대의 리더감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 내 2대, 3대의 자연 발생적으로 파트너가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1대를 물색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한 레그밖에 활동하는 레그가 없다. 또는 2레그밖에 없다. 그럴 때 여러분이 1~2 라인을 더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여러분 자신이 발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한 라인에만 몰두하면 그 라인에서는 리더가 나오는데 여러분의 직급 성장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직 시작하실 때 1대 부사장 찾는 데 노력을 하시고 2번째 부사장 찾을 때 주의할 점은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이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성공을 더 많이 원해서는 안 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 사람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더 안달복달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성공시켜서 아이디 만들려고
분석할 때 여러분 자신이 잘 분석해 보시면 그 사람이 성공하고 싶은 건가? 내가 그 사람이 성공했으면 하는 갈망이 더 큰가? 이런 거를 좀 보시면 그분이 아직 비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별로 폴라이프로 성공하고 폴라이프로 인생을 바꿀 생각이 별로 없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부사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은 후원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또 찾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1명 내지 2명을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게 대단히 큰 사업인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부사장이 아닌 거죠. 또는 그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다려 줘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 또 여러분 또 찾으셔야죠. 여러분이 지금 한 2명 정도가 사업자가 나왔는데 보니까 리더가 아닌 것 같아요. 리더감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플래티넘이 됐을 때 내가 1달 동안 자리를 비워도 내 대신 골드로서의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리더십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부사장감이 아니죠. 예, 그분은 우리가 계속 후원을 하지만 여러분은 또 다른 파트너를 찾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여러분의 파트너들이 뭐 다이아몬드나 PD를 유지해야 내가 PD나 ID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도울 수는 있어요. 예,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평생 동안 내가 그 사람 다이아몬드 유지하는데 보충해주고 그 사람 PD 유지 못하는 거 보충해줘가지고 내 직급을 이끌어 나가는 일을 만약에 여러분이 하고 계시다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건가요? 예.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분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사업자가 될 때까지 물론 우리가 후원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내 사업을 다 맡길 정도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책임감이 없으시고 리더십이 아직 없으시다. 그럼 여러분 또 찾으셔야 돼요. 예. 리더는 만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찾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리더감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는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3명 나오면 진짜 골드 가고 플래티넘 갈 수 있겠다.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나는 리더감이야. 내가 만약에 전옥 사장님의 1대 골드라면 나는 전옥 사장님이 플래티넘 유지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내 그룹을 다 내가 이끌어 갈 수 있겠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면 여러분의 파트너도 그런 사람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사람을 찾는 일을 하는 거죠. 컨택이라는 게 소비자 컨택도 있지만 사업자 컨택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렇게 명단이 다 작성된 다음에는 이제 컨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화로 이렇게 안부 전화하면서 그 사람하고 인맥 쌓기를 한 다음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만나기 위해서 전화하는 거죠. 전화한 거는 그 사람하고 이렇게 안부 전화하고 관심을 끌게 하고 호기심을 갖게 해서 그 사람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지게 만들고 그래 그럼 한번 만나서 얘기해.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명 전화한다면 그중에 아마 1명 약속 잡히시지 않을까, 1~2명. 20명 전화해도 한 2~3명 약속 잡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만나서 우리가 쇼더 플랜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자료를 가지고 나가서 자료도 보여주고 그 사람에게 내가 폴라이프 한다는 것도 얘기하고 내가 이거를 만난 이야기 하는 거죠. 만났을 때 제일 그 사람을 감동하는 거는 여러분의 마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마이 스토리를 2가지 만드셔야 되는 거 아시죠? 첫째는 제품에 대한 여러분의 체험 스토리. 아주 역동적인 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품에 대한 스피치, 마이 스토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마이 스토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사업을 할지 뭐 소비만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느낌과 상관없이 내가 폴라이프를 만나서 가졌던 그런 체험담을 얘기하는 것에 많은 사람이 동기부여를 받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다가 이분이 좀 제품이 필요한 사람은 제품에 대해서, 또 사업이 필요한 사람은 사업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이때 여러분이 너무 급하게 서두시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제 파트너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엊그제 어떤 우리 그 파트너 사장님이 한 분 소개하셔서 이분 꼭 좀 한번 만나달라고 그래서, 이게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기 그 잠실 올림픽공원 있는 쪽에 어떤 음식점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오늘 들어오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제 처음 시작하셨기 때문에 열정이 굉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알리고 다니시는데, 이제 너무 급하게 서두신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나 그분의 열정이 굉장히 뜨거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초기 3개월을 얘기하는데, 첫째 달은 교육의 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교육 미팅, 지금 우리가 줌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줌 미팅에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들으면서 회사의 비전, 제품의 비전, 또 보상의 비전, 이 회사의 시스템의 비전, 그리고 우리가 줌에 계속 들어오다 보면 전국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움직임, 또 그분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떤 게 좋은가 하면, 새로 들어온 분들은 간접 경험이 생기세요. 내가 전체적인 체험을 다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줌 미팅에 들어오면 저기 뭐 전라도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체험을 가지고 이런 마이 스토리로 폴라이프를 시작하셨다. 또 미국에 있는 어떤 사장님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하셔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시고 어떤 비전을 보고 계셨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면서 이게 간접 경험이 되죠.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들어오시고, 또 제품 공부도 좀 하시고, 내 스폰서가 알려주는 것 외에도 다른 형제 라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또 교육이 일단 되시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반드시 이 성공대학이나 콤파스 교육을 받으시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초적인 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다. 그러면 거기서 인턴 과정을 하잖아요. 보통 한 달 내지 뭐 6개월까지도 이렇게 인턴 과정 하는 건 뭐냐면, 이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폴라이프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CEO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폴라이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성공 시스템에 여러분이 올라타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프랑스 파리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파리로 가는 비행기에 그냥 타면 돼요. 이렇게가 그 기압 때문에 거기까지 갈 때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파리까지 가는 비행기에 딱 올라가서 타면 그 비행기가 우리를 파리로 데려다 주는 거죠. 여러분이 성공해서 플래티늄까지 되고 싶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싶다면, 성공자들이 만들어 놓고 성공자를 배출한 그 성공 시스템에 여러분이 딱 붙어야 돼요. 예, 딱 붙어요. 요새 미스터 트롯에 딱 붙으라는 그 무슨 그 트로트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딱 붙어야 돼요. 시스템에 딱 붙고 스폰서에게 딱 붙고, 그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중에 누가 이거 녹음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둘지 말고 여러분이 한 달 동안은 교육에 이렇게 시스템을 좀 배우시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기존에 사업하시던 분들은 이제 많은 교육을 받으셔서 이제 충전하시면 되지만, 이제 새로 시작한 여러분의 파트너들은 반드시 교육된 사업자가 필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이게 복제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파트너들 또는 새로운 신규 사업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마이웨이로 이렇게 막 일을 하다 보면 복제가 안 되니까 그 밑에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또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이게 마이웨이를 하시는 분은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든요. 예. 이 폴라이프 사업도 다른 회사 그 이상으로 인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서둘지 마시고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화할 때 중요한 거는 절대로 전화로 사업 설명을 다 하지는 않으셔야 된다는 거. 막 말해주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호기심만 남기고 전화를 끊는 방법을 여러분이 좀 배우셔야 돼요. 너무 급하게 전화로 다 설명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고 오히려 좋은 사람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만약에 이런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다. 아니면은 장거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 내려갈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이거 줌 미팅 사용하세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줌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개인적인 그 설정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줌을 통해서 여러분의 파트너와 또는 네, 1대1 미팅이나 또는 스폰서를 만나서 미팅하셔도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스폰서잖아요. 여러분 혼자만 있을 때는 파트너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누군가를 컨택했을 때 그들에게 여러분 여기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다 이게 스폰서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비전을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 비전이 좀 약하다 그럴 때는 여러분의 스폰서를 초대해서 2대1 미팅 하시는 건데 이 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미리 그 사람한테 얘기해야죠. 내가 오늘은 나 말고 나에게 이 사업을 초대한 분 또는 우리 업라인 사장님 중에서 이러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분하고 너하고 한번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줌에다가 초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줌 화면에 4명이 보이시죠? 예. 그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파트너와 여러분 그러면 3명이 같이 미팅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또 뭐 그 스폰서 둘을 초대하든지 해서 일단 스폰서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고 그래서 사장님 서로 자기소개하면서 이렇게 미팅하면 우리가 지금도 뭐 여기 진해에 계신 분, 울산에 계신 분, 뭐 경기도에 있는 분, 서울에 있는 분 이렇게 미팅하잖아요. 우리가 이 줌을 활용해서 하자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 어렵다.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하시고 예 저는 지난주에 몇 분을 만났어요. 파트너 사장님들이 좀 컨택해 달라고 그래서 가서 만났거든요. 제가 사실 만나 보니까 요새 뭐 계속 확진자 나타나긴 하지만 확진자들 많아져 가지고 오히려 식당은 텅 비어 있어요. 어제는 제가 회사에 갔어요. 예. 그 잠실 14층에 갔는데 파리 한 마리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컨택해서 오게 그분은 꼭 회사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회사도 굉장히 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플래티늄 사진부터 골드 사진 또 그 14층에서 잠실 벌판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뷰 이런 것들 굉장히 비전이 되는데 회사를 꼭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모셨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안 쓰고 그냥 독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움츠러들지만 말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인제 감염될 가능성이 없는 곳으로 가서 하시면 돼요. 아니면 우리가 이거 줌을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예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내가 왜 스폰서를 자꾸 데리고 가냐면 내가 아직 보여줄 게 없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컨택했을 때 막 비전을 얘기하지만 "그래. 그래서 지금 네가 직급이 뭔데? 뭐 몇 년 했는데?" 막 이러면 여러분 쫄죠? 예.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이 인제 나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별로 보여줄 게 없어. 그렇지만 나는 1년 후에는 내가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이 폴라이프는 5년 후에 나를 이렇게 만들 거야." 예. 나는 10년 후에 나는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 것 같아. 이런 것을 여러분이 미래 비전으로 보여주는 거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지금 현재 보여줄 비전이 없을 때 여러분의 스폰서랑 잘 상담해서 이렇게 가서 하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좀 마음을 이렇게 컴 다운 하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상담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번에 내가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든지, 아니면 내가 친구들을 뭐 생일 파티에 초대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엄마한테 여러 가지 자녀들이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상담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상담하나요? 무조건 지시를 하시나요? 좋은 엄마는 그의 그 자녀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줄 겁니다. 그 아이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 어떤 문제에 봉착했는지, 여러분이 카운셀러를 해주는 것처럼 그런 카운셀링을 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똑같아요.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그냥 청취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어제 제가 엊그제 만났던 분도, 또 어제 만났던 분도,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많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쭉 얘기를 들었어요. 만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처음에는 안 했어요. 그 사람 얘기를 거의 저는 한 30분 이상을 들어요. 그리고 모르는 것도 질문해요. 근데 그다음에는 뭐 하셨어요? 어제 만난 분 오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창구 사장님. 어, 호주에 계셨대요. 호주에서 뭐 하셨어요? 몇 년 계셨어요? 그전에는 뭐 하셨어요? 한 20년 동안 외국에 계셨고, 호주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분도 나에 대해서 궁금하겠지만, 먼저 내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내가 딱 파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자마자 폴라이프 따다다닥 얘기하고서는 사인하기를 바라시나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카운셀러처럼 그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인생에 폴라이프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 사람의 인생에 폴라이프가 어떻게 전환을 시켜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제시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제가 어제는 보상 플랜 쫙 풀어드렸어요. 사업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 그거거든요.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는 내가 혼자 만나시는 게 필요해요. 예, 겁이 나니까 처음부터 그냥 막 스폰서 데려다가, 스폰서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서 밀어붙여가지고 만나게 하면 스폰서가 만난다고 다 성공하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그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그 얘기를 스폰서한테 그대로 얘기를 해줘서 스폰서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 사람을 컨택할지,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스폰서가 좀 준비가 되도록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나 혼자 만난다. 두 번째는 스폰서를 소개하거나 또는 업라인 스폰서를 소개해서 만나게 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PD 사장님을 소개했어요. 근데 PD 사장님도 PD까지밖에 못 갔기 때문에 그 이상의 비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절대로 이 스폰서 무시하지 말고 다른 날 또 그 위에 스폰서를 만나게. 예, 그래도 좀 부족해요? 그럼 그 위에. 예를 들어서 저까지 왔어요. 제가 만났는데 제가 만났다고 다 컨택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만났는데 그분은 뭐 남자분이고 대단한 사업가고 제가 또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 제이스 김 박사님이나 소개하는 거죠. 제이스 김 박사님하고 만나요. 그래도 조금 더 부족해요. 여러분 또 이메일 해가지고 바니 테일러까지 가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여러분에게 스폰서가 있다는 것은 스폰서가 권위주의적으로 막 이렇게 내리누르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활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행을 갔을 때 그 여행 간 지역에 가이드가 없으면 어디를 가서 어떤 관광을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스폰서들 활용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디에 초대하는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제 생각에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줌 미팅에 막 200명 이렇게 모인 줌 미팅에 초대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인 분도 계세요. 그리고 200명
어떤 미팅하는 랠리나 이런 데 처음부터 초대하는 게 마이너스가 되기도 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처음에 나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그다음에 스폰서하고 뭐 2대1 미팅 이렇게 했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 좋은 거는 가정에서 하는 홈미팅이에요. 지금은 가정에서 홈미팅 만약에 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이 줌도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온 것보다는 화면이 4명 보이는 곳에 들어온 사람 또는 하나 더 걸러서 한 8명 정도, 10명 정도 들어온 이렇게 소규모 줌 미팅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럼 너무 신기하네. 이 사람도 이런 얘기하네. 저 사람도 저런 얘기하네. 그럴 때 한 8명에서 10명 이렇게 작은 소그룹 미팅일 때는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열면서 그 사람도 막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제 우리 페이스에 그 사람을 막 끌어올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작은 소그룹 미팅에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열고 어떤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런 이유로 사업을 시작했구나. 이런 걸 들으면서 이제 그들이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뭐 우리가 200명씩 하는 그런 줌 미팅에 또 여러분이 초대를 하셔도 괜찮고 그다음에는 인제 교육을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창준 사장님이 회사에서 목요일 날인가요? 회사 줌 미팅으로 컴파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또 우리 어 최석윤 골드님께서도 아마 컴파스 줌으로 하는 컴파스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런 성공대학이나 컴파스 교육을 통해서 기초 교육을 시키는 게 좋은데 그분을 그렇게 할 때는 꼭 여러분 스폰서가 같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피드백을 좀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컨택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웜 컨택이 있고 하나는 콜드 컨택이라고 합니다. 비즈니스 용어예요, 이것도. 웜 컨택이라는 거는 따뜻한 문이에요. 여러분의 지인들이죠. 내가 얘기한 300명의 명단을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지우면서 여러분이 그분들을 컨택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콜드 컨택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 그런데 오히려 웜 컨택보다 콜드 컨택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미장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미장원 오는 고객들 다 모르는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또 지금 우리가 콜드 컨택 하기에 굉장히 딱 좋은 시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직했고 아니면 수입이 줄었고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금 생각나는 명단들 있으면 얼른 이름 적으세요. 이렇게 강의할 때 딱딱 스쳐가는 명단들이 있는데 이거 지나면 또 생각이 안 나요.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컨택하기 좋은 사람들은요. 학원 선생님입니다. 또 대학교에 강사로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대학교 강사나 학원을 운영하거나 학원 선생님 옛날에 잘 나갔지만 지금 학원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계속 줄어들어서 임대료도 못 내고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고 진짜 고민하는 분들이죠. 그다음에 뭐 여기도 미장원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렇게 팔이 날리고 있는 미장원에 여러분이 일부러 돌아가면서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몇 군데 이렇게 가세요. 그래서 매출도 올려주시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고민도 들어주면서 이렇게 유점포에만 매달리지 말고 무점포로도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부업으로 한번 알아보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콜드 컨택 하실 수 있어요. 음식점 여러분이 다닐 수 있어요. 손님이 없어요. 옛날에 음식점에는 가서 얘기도 못 해요. 손님이 많아서. 근데 지금 음식점 사장님이 혼자 기타 치고 있어요. 예, 음식점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음식점 사장님하고 좀 친해지는 거예요. 거기 자주 가셔요. 가셔서 음식도 팔아주고 그분에게 또 다른 기회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커피숍에도 가세요. 커피숍도 지금 한가한 커피숍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지금 이제 애들 개학이 계속 늦춰지니까 학교 선생님도 할 일이 없어요.
물론 그분들은 월급은 받겠죠. 그렇지만 학교 선생님들, 대학교 교수님들 이런 분들 일 잘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교육 사업이잖아요. 가르치는 걸 너무 잘해요. 복제를 잘한다는 거죠. 그 리더십이 있어요.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또 잘하시고요. 프리랜서로 일하시던 분들이 지금 일이 끊어진 분들 많으세요. 이런 분들을 컨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바하시던 분들. 어디 가서 잠깐씩 알바했었는데 알바가 다 끊겨 버렸어요. 그죠? 그다음에 항공사 직원들, 승무원들 직업을 다 잃었잖아요. 지금 항공사 지금 파산하는 데도 많이 생길 겁니다. 항공사 승무원들 옛날에는 잘 나갔지만 지금 다른 직업 가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멋진 국제 사업을 하는 게 어떠냐. 당신 영어도 잘하고 외국어도 잘하니까 우리가 국제적인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자. 이렇게 멋지게 접근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여행사 하시는 분들 안 되잖아요. 지금 여행사 안 돼요. 예, 이런 분들 컨택하시고 유치원 원장님, 유치원의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이집 다니고 있다. 그러면 거기 선생님들, 여러분이 지금 애들 개원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잠깐 찾아가서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 여러분이 콜드 컨택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콜드 컨택이 그냥 길 가다가 컨택하는 것만 콜드 컨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찾아가서 하시는 거예요. 또 한의원 원장님. 요새 정말 손님이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한의원도 그렇고 일반 소아과 원장님 또 뭐 일반 병원도 환자들이 개인 병원에 잘 안 갑니다. 감염될까 봐. 예. 그런 분들 여러분이 가서 얘기할 시간이 많아. 옛날에는 원장님들 바빠서 얘기할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얘기할 시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콜드 컨택 하시면서 하시고 여러분이 힘을 내셔야 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스폰서로 우리 모두의 스폰서이신 제이스 김 박사님도 콜드 컨택으로 얻으신 분이에요. 예. 그분의 또 스폰서인 그 백인 목사님하고 김 박사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콜드 컨택이라니까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병원에 트랜스퍼 팩터를 알리러 그 병원에 방문해서 자료를 주고 하기를 6개월 동안 김진선 사장님은 그 백인 목사님이 계속 오셔가지고 아주 멋지게 생긴 그런 스마트한 분이 오셔서 자료를 아주 정중하게 주고 가는데 그 백인 목사님이 가면은 그 자료를 전부 다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보이지 않는 거절을 당하신 거죠. 그러나 꾸준하게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저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나에게 꾸준히 와서 이렇게 이거를 전달을 하나. 그리고 자료를 딱 펼쳐 보니까 면역에 IQ가 있다. 트랜스퍼 팩터는 그 우리 몸에 있는 면역에 IQ를 준다는 것에 딱 꽂혀 가지고 이거 12 케이스 10 플러스 2였으니까 12병 갖고 와 보세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콜드 컨택을 하실 때 그전에 김진선 사장님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명단을 다 소진했다면 이제 콜드 컨택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예를 들어서 4군데를 방문한다. 그렇게 하셨으면 여러분의 동선을 정해서 뭐 잠실에 회사 왔다 집에 들어가는 도중이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내려서 집까지 가는 동안에 있는 한의원 하나, 그다음에 뭐 약국 하나, 뭐 미장원 하나, 또 무슨 빵집 하나, 빵집도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한테 자료를 주러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한 집을 거의 한 10번 정도 방문하는 동안 그분을 컨택하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관심이 없다. 그럼 또 다른 집을 설정해서 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도 여러분이 콜드 컨택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명단을 다 소진하면 이제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저는 항상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오는 한 사람,
제가 전에 한 사람이 내게 오는 거는 그 사람의 인생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또 한 마디 제 경험상 얘기를 하면 한 사람이 내게 오는 한 사람 뒤에는 1000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게 오는 한 사람뿐 아니라 그 한 사람 뒤에는 1000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인맥, 또 그들이 알고 있는 또 인맥, 그들의 인맥 하다 보면 한 1000명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는 한 사람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이 없다, 아는 사람 없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성실하게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그 전도사처럼 여러분이 폴라이프의 이런 경제적인 복음, 건강의 복음을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 저도 사실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제가 몬테소리 20년 정도 했지만 제가 서울로 이사를 왔잖아요. 저는 대전에서 했어요. 근데 서울로 이사를 왔고 뭐 교회 집 그렇게 하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바로 대전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나의 학연, 지연 다 끊겼어요. 대전에서 20년을 살다가 서울로 왔어요. 우리 정진희 사장님 서울에서 몇십 년 살다가 울산에 가니까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새로운 시작이죠. 제가 서울에서 대전 가서 20년 살았다가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폴라이프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명단이 있을까요? 저 명단 없었어요. 학교 동창들 아무도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 아무도 없어요. 서울에 와서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뭐 저희 교회도 네트워크에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경계를 하기 때문에 저도 그거 잘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인맥이 많으니까 남편이 도와줬겠지? 천만에.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본 사람 알겠지만 처음 시작해서 5년 동안 남편은 회사 자기 연수원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조금도 나에게 누구 소개하거나 이런 거 안 했어요. 5년 동안 저 혼자 했어요. 그래도 거의 한 월 2천만 원 정도 수입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갔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 사업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될 거다는 확신. 그리고 항상 생각한 게, 왜 제이스 김 사장님은 의사 부부인데 병원을 그만두고 이거를 했을까? 나처럼 다이아몬드 시절도 있었을 거고 이렇게 뭐 인터내셔널이지만 그렇게 아주 큰 수입이 안 될 때도 있었을 거고 병원 수입이 폴라이프 수입보다 더 많았을 때도 있었을 거고 예. 그리고 그분은 제가 얘기 듣기로 멕시코에 굉장히 큰 라인을 형성했는데 이게 지역이 너무 외국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주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라인 옮겨타기 이렇게 해서 라인 하나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경험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와, 그게 여러분도 만약에 한 라인이 다 무너졌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굉장히 힘들었겠죠. 우리 김지선 사장님이 정말 우울증에 걸려서 아이 세 쌍둥이 임신했었는데 그 아이가 다 유산이 됐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타격이 컸던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을 그만두고 다 정리하고 폴라이프에 몰입을 했는데 멕시코에 있는 한 라인이 무너졌어요. 그랬을 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그거를 겪고 다시 시작해서 일어나셨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대단한 스폰서다. 나 같으면 다른 사람 같으면 다시 의사니까, 면허증도 있으니까 미국에서 다시 병원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병원으로 안 가고 꾸준하게 폴라이프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스폰서를 생각하면서 이거는 정말 되는 사업이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저도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데 저는 스폰서와의 그런 연결고리, 그걸 통해서 더 큰 비전을 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바니 테일러 사장님의 스토리는 더 우리를 감동시켰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리면 치료하다가 그냥
그 자기가 모아둔 자산, 뭐 집이고, 뭐 자동차고, 뭐 이런 게 다 거덜나고, 예, 그래서 굉장한 빚더미에 앉으셔서 집도 잃고, 차도 없어지고, 신용카드도 없어지고, 이런 어려운 남의 집에서 그냥 그, 뭐죠? 그, 미국에는 이제 그 집을 이렇게 내놓는다고 for sale이라고 이렇게 해놓는데 그 집에 가서 그냥 여기 잠시 내가 좀 내가 거처하면서 이 집을 사용하면서 집 팔을 때까지 내가 집을 파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그렇게 하시면서 콜드 컨택 하신 거잖아요. 전화로 해서 인터내셔널까지 가셨고 그분이 결국 플래티늄으로 이렇게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끝까지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었거든요. 예, 우리 집에서 3명으로 시작한 홈미팅이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폴라이프를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거 너무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내 파트너 중에 이렇게 인맥은 항상 내 밑에서, 어, 이렇게 그 네트워크에 전설이 있어요. 내 1대에서 7대까지 내려가기 전에 정말 엄청난 리더감이 나온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이렇게 팝콘 튀듯이 굉장히 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우리의 시스템대로 이렇게 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저도 플래티늄이지만, 이제 1년 동안 여러분하고 모닝스쿨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제가 쭉 지켜보니까 제일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아이디도 좋고, 줌미팅도 좋고, 뭐, 컴파스 성공대학 다 좋지만, 제일 여러분 독자들의 문제점은 여러분이 지금 이게, 뭐죠? 컨택이 안 되시는 거예요. 부사장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어려우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부족하신. 예.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그런 면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모든 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스폰서와의 상담입니다. 항상 나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곳마다 사고치고 돌아다녀요. 굉장히 좋은 명단들 다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스폰서하고 딱 붙어, 요새 그 노래 딱 좋아요. 딱 붙어. 붙어가지고 여러분이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누군가 계속 음소거 안 하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스폰서하고 상담하셔서 명단 가지고 상담하시고, 이 사람은 어떻게 컨택하는 게 좋을까요? 이 사람은 어떤 자료를 주는 게 좋을까요? 예, 이런 거를 상담하셔요. 예, 상담하시고, 또 뭐, 스폰서랑 쭉 하시다가, 만약에 이거는 이제 플래티늄하고 좀 미팅을 하면은 너무 좋을 분이다. 그러면 또 저한테 연락하셔요. 그러면 저도 몸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의 컨택에 도움이 되게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컨택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사실 그런 걸 물귀신 작전이라고 합니다. 한 번 잡은 사람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그분이 비전을 볼 때까지 책을 갖다 드리고, 뭐, 자료를 갖다 드리고,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완전히 결단할 때까지 여러분이 그분을 절대로 놓으시면 안 돼요. 예, 제품도 먹게 하고, 이것도 좀 먹게 하고, 뭐, 치약도 조금 써보게 하고, 뭐, 화장품도 써보게 하고,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해서 이 사람이 점점 더 큰 비전을 볼 때까지 그렇게 하시고, 그분을 완전히 내 사람, 또 우리 폴라이프에서 1대1 트레이닝을 통해서 사업자로 만들어서 나와 똑같은, 복제를 여러분이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책 한 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보이시나요? 네. 이런 책이에요. 이따가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예, 컨택에 대해서 또 후속 조치에 대해서 소비자 후원을 하는 거, 가망 사업자 후원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 이 책을 읽으시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이 시간 있을 때 여러분 책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무장하시고 또 여러분의 명단 다시 리스트업 하시고, 예.
예,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여러분 중에서 스피치